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종화입니다. 여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도입된 제도죠. 노인 어르신들 수발을 위해서 만든 제도네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는 전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30대는 아직 노인이 아닌데 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까요? 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계신 사실은 알고는 계십니까? 오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구 고령화 때문에 치매 중풍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계시죠. 그런 어르신들은 혼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이런 어르신을 모신다고 힘들었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치매 중풍 어르신을 우리 국가가 사회가 함께 모시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가족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 보험료를 어떻게 납입하고 있는지,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고 이제까지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이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실제 64세 이하라 하더라도 이런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 특히 75세 이상이 되면은 이런 노인성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용 부담은 주로 보험료와 국고로 조달되는데 보험료 부담은 전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험료 부담하는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보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체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하고 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물론 이제 직장가입자 기준인데 본인의 보수월액에 국민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보수월액이 100만이다 하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이 6.86%다 하면은 68,600원을 보험료로 납입하는 거죠.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좀 다릅니다. 보수월액에 비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똑같은 비율로 많아지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낮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처음에 제도가 실시될 때는 그 비용 부담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과거 2008년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국민건강보험료 지금 2008년도에 보험료가 5.08%였죠. 2020년에는 6.67%로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물론 이제 그 이 건강보험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의 료의 4.05%죠. 4.05%를 부과했지만 2020년에는 10.25%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적으로 높아지고 높아진 데다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소득 대비로 계산하면 2008년도에 소득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0.21%였지만 2020년에는 0.68%로 3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2020년에 보험료 증가율은 전년 대비 24.4%나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건강보험료 6.86%가 됐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1.52%가 됐습니다. 6.86%에 다시 11.52%가 부과되는 행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7조 4,254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커진 거죠. 7조 원 이상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누가 부담한 것일까요? 어르신들이 부담한 것일까요? 젊은 층이 부담한 것일까요? 이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2019년에 연령대별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1인당 보험료를 계산한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거죠. 영유아기의 보험료로 계산하면 5,616원 월, 학령기는 6,706원, 성년기에는 99,239원, 중년기에는 143만 3,258원을 월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6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42,149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자 수가 사실은 이 성년기와 중년기에 인구가 집중돼 있죠. 이분들이 거의 보험료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자가 보험료 내는 사람이 4,690만 6천 명인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자도 마찬가지로 4,690만 6천 명이라는 겁니다. 월 보험료 평균 보험료는 93,789원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건강보험료 부담 중 노인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전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내는 사람이 대상자가 4,690만 6천 명이죠. 1인당 보험료가 93,789원이고요. 이걸 12개월 곱하면 52조 8천억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어르신이 709만 7천 명인데 1인당 보험료가 42,149원이고 12개월 부담하면 3.6조 원입니다. 따라서 보험급여는 거의 어르신들이 가져가지만 보험료 부담은 노인 어르신들이 6.8%만 부담하고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데 철학적으로 보면은 근로세대가 노년세대를 부양한다, 모신다, 모셔야 된다. 그런 철학에 기초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급여는 대부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여지지만 근로세대가 대부분의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도 그럴까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전 국민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40세 이상 국민들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럼 독일은 어떠냐? 독일은 전 국민이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그럼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수발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 어르신들의 수발이 필요할 경우에만 돈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독일은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발이 필요하면, 예를 들면 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에도 이 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즉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아니고 사회수발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또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년 세대만, 노인성 질환만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전 국민이 보험료 부과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례로 보면은 꼭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회정책은 국가마다 특징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하는 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러한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알고 보험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또 보험료 부담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얹혀서 걷다 보니까 모르고 부담하고 있다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회보험TV가 이 문제를 갖다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